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이란 긴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수진은 손에 쥔 도장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그 작은 도장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진의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시어머니 박말순의 끝없는 모욕과 남편 강민석의 배신으로 결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수진은 변호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아마도 이런 기분이 자유인가 봅니다. 15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온 수진에게 이제야 자신만의 삶이 주어진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생각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란 항상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늘 수진을 고아라고 부르며 무시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묵인했어요. 이제 새 출발이야. 수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작지만 아늑한 새 집을 구했어요.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민석과 말순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이사 온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수진은 새 집에서의 첫 주말을 자신만의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수진은 의아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 박말순이었습니다. 어머니, 놀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고집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야겠니? 수진은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말순은 재빨리 손을 뻗어 문을 막았어요. 나 좀 도와줘. 너밖에 없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말순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자신을 고아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그 시어머니가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수진은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말순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많이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서려 있었죠. 민석이, 그 애가 나를 버렸어. 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효자인 척하던 민석이 어머니를 버렸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말씀해 주세요. 수진은 마음이 약해져 말순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훨씬 느려진 것을 수진은 눈치챘습니다. 말순은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석이가 이혼하고 나서 바로 젊은 여자랑 사는지 집에 잘 안 들어와.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예 연락도 안 받더라고. 내가 아프다고 했더니 나중에 가겠다고만 하고 결국 안 왔어. 말순의 말에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석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있어 가족이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에 불과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도와줘서 간신히 지내고 있어. 근데 이제 병원도 가야 하고 혼자서는 힘들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자신을 늘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민석이에게 연락해 보셨나요? 그럼 수십 번도 더 했지. 그런데 이제는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연결이 안 돼.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지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 말순이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고아 주제에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 넌 해온 게 뭐가 있니? 민석이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평생 후회야. 그 말들이 수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순이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순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너 말고 갈 데가 없어. 병원 가는 것도 도와줘야 하고, 내가 나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까?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받았던 모욕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말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내일 다시 올게. 수지는 말순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막 새 삶을 시작하려던 참의 과거가, 그것도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과거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뒤척이며 지난 결혼 생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결혼은 가족을 갖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의 끊임없는 차별과 모욕, 그리고 남편 강민석의 무관심은 수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난 이용당했어. 수진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결혼이란 이름으로. 새벽녘 수지는 마음을 정했어요. 도와줄 거야. 하지만 이번엔 내 방식대로.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말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돌볼 의무는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건 제 선택이니까요. 말순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수지는 말순을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진료를 받는 동안 수지는 대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그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혼녀가 되어 전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있었죠. 수진 씨? 간호사의 부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말순님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고 당뇨도 있으세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든 거지. 말순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말순은 갑자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 좀 돌봐줬으면 해.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이제 나 좀 도와줘. 수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작된 말순의 차별적인 태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는다며 화를 내던 민석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민석의 불륜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수진을 탓하던 말순의 냉정한 눈빛까지.
내가 남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 그때 말순의 말이 여전히 수진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 말순이 지금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말순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고맙다. 수지는 며칠 동안 약속대로 말순을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말순은 수진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는 거야. 어차피 넌 남는 게 없잖아. 수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이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너랑 이혼한 게 잘한 일이야. 그 애 지금 젊은 여자랑 잘 지내더라. 내가 못난 거지. 그 말에 수지는 택시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차가 멈추자 수지는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전 이제 당신 며느리가 아닙니다. 말순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내가 널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은데. 도와주셨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15년 동안 저를 고아라고 부르며 무시했어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저를 내내 괴롭혔고 민석 씨가 바람을 피웠을 때도 저를 탓했죠. 그게 도와주신 겁니까? 택시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말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돌볼 의무가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순은 경악했습니다. 그럼 나를 여기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부르시면 택시가 올 겁니다. 어머니 집까지 데려다 드릴 거예요. 수진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말순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노인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이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 강민석이었습니다.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엄마 때문에 왔어.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민석은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건지. 그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해야지. 난 이제 상관없어. 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가족?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15년 동안 당신과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없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보면서도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죠. 오히려 바람을 피웠고요. 민석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래도 난 내 가족이 아니야. 이젠 내 인생을 살 거야.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 서서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수지는 문을 닫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디자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결혼 전에 했던 일이었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손에 익숙하게 감겼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수진의 디자인 센스를 높이 평가했고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정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어요.
김 대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하는 일인데 다행이네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수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인가요? 저는 박말순 씨 옆집에 사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수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말순 씨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계속 수진 씨 이름을 부르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셨나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전 며느리입니다. 수진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스스로 놀랐어요. 아직도 자신을 며느리라고 소개하다니. 환자분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이셨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만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병실로 향했어요. 말수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수진은 잠시 병실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하지만 이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왔구나.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이한테 연락했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연락처를 몰라요. 사실 민석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만 수지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민석은 그녀의 삶과 무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애는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오지 않을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미안해. 말순이 갑자기 말했어요.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내가 너무 독하게 굴었어. 너한테 고아라고 부르면서 무시했고, 민석이 바람 피울 때도 내 탓을 했고, 말순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과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은 몸조리 하셔야 할 때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라도 말해야 해. 내가 잘못했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말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쌌어요. 미움, 연민, 그리고 어쩌면 용서. 말순은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요. 수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둘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말수는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고 수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지 알아? 어느 날 말순이 물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고아였어. 말순의 고백에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내 부모님은 내가 5살 때 돌아가셨어. 친척 집에서 구박받으며 자랐지. 그래서 내가 고아라는 사실이 내 상처를 건드렸나 봐.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실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행동이 정당화되진 않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당화될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그날 저녁 수지는 병원을 나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말순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년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수지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가족 행사 사진들.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던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석이 말순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민석이 수진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어머니 병간호하러 왔어.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어제 연락받았어. 엄마가 아프다고. 수지는 그가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순에게 가족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들어가 봐.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 문을 열었어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민석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병상 앞에 섰어요. 엄마, 많이 아파? 말순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모자지간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죠.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민석이 돌아왔으니 더 이상 자신이 말순을 돌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석이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죠. 좋지 않아 보여.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나 봐.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넌 왜 엄마를 돌보고 있어? 민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잖아.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건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민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이렇게 돌봐줄 줄은 몰랐어. 사람은 변하는 법이에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죠. 어머니도 나도 당신도.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난 이제 가봐야 해. 다음 주에 다시 올게. 민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머니는 매일 간호가 필요하세요. 나도 일이 있어. 그리고 솔직히 어색해. 민석이 변명했어요.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계속 병간호할게요. 민석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섰어요. 그가 사라진 후 수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석이가 갔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다음 주에 다시 온대요. 오지 않을 거야. 말순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 며칠 후 말순은 퇴원했어요. 의사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말순은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수지는 고민했어요. 말순을 혼자 두기엔 불안했지만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어머니, 요양원은 어떠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말순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혼자 사는 것보단 낫겠지. 수지는 좋은 요양원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친절한 간호사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정했어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수지는 기꺼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전날 말수는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오기 전에 우리 집에 한 번만 들러줄래? 수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말순의 집을 찾았어요. 15년 전 시집왔던 그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냄새가 그녀를 반겼어요. 아픈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찾아줘서 고마워. 말순이 현관에서 수진을 맞이했어요. 수진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더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한쪽 벽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내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 요양원에 가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 수진은 벽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말수는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린 시절 물건들이야.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들과 일기장이 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가 나왔어요. 나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인형이 유일한 추억이야. 수지는 말없이 인형을 바라봤어요. 작고 낡은 천 인형이었습니다. 말순의 어린 시절이 그려졌어요. 가족 없이 인형 하나의 의지에 자랐을 그 시간들. 나는 내가 고아라는 걸 알았을 때 질투했어. 말순이 고백했습니다. 넌 모든 걸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고 있었는데 난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거든.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말순이 자신을 질투했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널 더 괴롭혔던 것 같아.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실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니.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게 주고 싶어? 말순이 작은 보석함을 내밀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진주 목걸이가 있었어요. 내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야. 원래는 민석이 아내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지는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지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말순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계속해서 말했죠. 지금 이렇게 주시는 건 마치 보상 같아요. 하지만 저는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해받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언젠가 내가 받아줄 날이 오길 바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5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그 사이에 있었지만 어쩌면 이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봐야 할 시간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갈 시간이구나. 요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말순을 맞이했어요. 밝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말순의 짐을 방에 옮기는 것을 도왔어요. 여기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방을 정리한 후 둘은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정원은 노란 은행잎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걸으며 낙엽을 밟았습니다. 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나를 버리는구나. 말순이 갑자기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단지 더 이상 당신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그렇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 제 삶을 새롭게 꾸려나갈 계획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혼자서? 네, 당분간은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보고 싶어요. 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강해. 나보다 훨씬. 수지는 웃었어요. 강하다기보다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상처,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어요. 가끔 보러 올 거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네, 가끔씩은요. 그날 저녁 수지는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약속대로 말순을 찾았어요. 말순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한 듯 했습니다. 더 건강해 보였고 웃는 횟수도 늘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친절해. 말순이 대답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대화는 어색했지만 전보다는 자연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민석이는 연락 왔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하지만 괜찮아. 이제 이해해.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회사에서의 일도 즐거웠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가끔 말순을 방문했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어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수지는 한적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그녀의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됐다. 수지는 따스한 커피 향을 맡으며 생각했어요. 모든 고통과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정수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나는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야. 내 인생을 찾을 자격이 있어. 수지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유롭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진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